이 양시장 ADR 빠르게 상승 중이다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상승 종목수가 생각보다 많다, 하락 종목수보다 지수 대비해서 훨씬 많다라는 거를 좀 반증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계속 뭐 저점 보면 ADR이 여기 45, 44 여기까지 떨어졌었거든요. 45%, 44%까지 쭉 밀려서 떨어졌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거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12%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04%까지 올라왔습니다. 좀 급등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그 ADR의 의미를 뭐 이전부터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그 상승 종목수를 하락 종목수 합계 나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상승 종목수가 많으면은 요 ADR 지수가 높아지는 거고요. 하락 종목수가 많으면은 이 그 ADR 지수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45%에서 100% 넘어서까지 지금 ADR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상승 종목수 자체가 많아지고 있구나. 그리고 퀄리티 높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코스피가 45%포인트까지 내려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최근에 이 코스피가 계속 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ADR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 퀄리티가 높은 시장의 상승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몇몇 종목의 상승에 국한되는 지수의 상승이었던 거고 그 외의 종목군들은 다 대부분 많이 소외돼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는 상승할지언정 그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쏠림이 너무 극대화돼 있는 건강하지 못한 그런 시장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은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니까 당연히 좀 건강하게 시장이 좀 올라오고 있구나, 회복이 좀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낙폭 과대 해소 국면이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거의 전고점이 코스피가 이제 137포인트였었고 코스닥은 1년 내 전고점이 119포인트였었거든요. 거의 120포인트 정도. 그래서 여기 120포인트 보통 120% 이상을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과열 국면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ADR이 120%를 상회를 하면은 보통은 요게 좀 하락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코스피도 120% 이상 올라갔을 때 130%를 달성을 했을 때 조정이 좀 나오는 이 위 과열 국면에서 그렇게 오래 머무르지는 않거든요. 찍고 조금 조정 나오고 찍고 조정 나오고 이런 형태들이 나오고 코스닥도 비슷해요. 이때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형태들을 좀 보이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120을 좀 상회하는 그런 시점부터는 조금 차익 실현에 대한 압력이 커지기 시작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거의 6월 초 저점 대비해서 2달 동안 거의 지금 정고점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상승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이전보다 더 빠르게 유입이 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수가 만약에 더 오르더라도 이게 ADR이 먼저 꺾이는 좀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실제 상승 종목수의 증가세가 둔화가 되면서 지수는 신고가를 가더라도 ADR은 정체되는 이런 구간이 통상적으로는 좀 조정의 전조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120% 이상씩으로 과열 국면에 좀 진입을 했다, 혹은 뭐 코스피는 130%까지 전고점 구간까지 만약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수 있겠다, 매물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 있겠다, 차익 실현에 대한 고민을 좀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우리가 대비를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좀 상단에 대한 좀 거리감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아직은 아닌 것 같기는 하고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다만 계속해서 좀 체크는 하긴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이 매도 신호다? 전혀 아닙니다. 그냥 지금은 이제 전반적으로 과대 낙폭에 대한 어떤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20%를 상회하는 그런 국면에서는 종목별로 이제 당연히 차익 실현 압박이 좀 심해지는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때부터는 다 같이 빠지냐 이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저점 대비해서 대부분 낙폭 과대가 많이 해소가 됐다는 의미잖아요. 다 같이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이 120% 이상부터는 조금 선별적으로 올라간다. 좀 좋은 종목들로 쏠림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진짜 시장의 주도주가 뭘까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겠죠. 이 코스피에서 이전에 올해 초에 이 맥스까지 찍고 120% 이상 137%까지 찍고 그러고 나서 삼전 닉스만 올랐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삼전
삼성전자이닉스, S7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만 오른 것처럼 코스닥도 아마 비슷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20% 이상까지 상회하면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또 진짜 이제 코스닥 내에서의 주도 섹터 쪽으로 수급들이 조금 이제 몰리면서 그 외의 섹터들은 살짝 좀 차익 실현 압박이 더 과도화가 되는 좀 진행이 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는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앞으로 체크는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건강하게 시장이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장이 우리나라도 계속 순환매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비슷한 흐름이에요.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비슷하고 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흐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인 게 유럽 증시거든요. 유럽 증시가 그 올해 한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반도체 AI주 이런 것들만 갈 때는 유럽 증시가 진짜 부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뭐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먼저 소외돼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삼전닉스가 쏠리면서 지수가 막 급등이 나왔을 때 이제 영국 증시 제치고 막 이러면서 시가총액 순위를 막 그 유럽 증시들을 막 하나둘씩 제치기 시작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유럽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소외돼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최근에 이런 자금이 분산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유럽 증시가 반등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좀 증거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국 기술주 피하려는 안티 AI 쪽으로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유럽 증시가 나홀로 고공행진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톡스 유럽 600이랑 독일 닥스 지수랑 영국이랑 프랑스 까크 지수 그리고 뭐 스페인이랑 이런 유럽 증시가 지난주에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대요. 그래서 팩트셋에서 집계를 한 걸 보니까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그런 근거가 뭐냐라고 하니 유럽 기업들이 2분기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된대요. 요거는 코로나 회복기인 2022년도 이후로 최고 수준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자금이 분산이 되고 있기는 한데 일단은 AI 기업이 아니고 어쨌든 좀 시장의 변동성에서 일부 이제 해지를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익도 좋아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됐고 근데 이익 대비해서 주가는 안 올랐고 이러니까 유럽 증시로도 자금들이 좀 많이 분산이 되고 있다더라라는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글로벌 반도체주 급락 이후로 기술주랑 AI 비중이 낮은 유럽으로 좀 자금이 이동되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 시티증권에서 좀 전망을 한 걸 보니까 유럽의 재선호 현상 자체가 안티 AI 트레이드 때문이다라고 여기선 좀 진단을 했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AI 기업들이 안 움직이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도 지금 그 빅테크 기업들, M7 기업들 최근에 주가 흐름 상당히 좋고요. 네, 그리고 나스닥 테크 지수 같은 경우에도 거의 신고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을 했을 때 오늘 뭐 일본 증시도 한 2% 올랐고요. 뭐 중국 증시도 오늘 플러스 1% 이상 상승이 나왔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만 상대적으로 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AI 주들은 그럼 지금 안 오르냐라고 했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다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삼전닉스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좀 다른 이유가 더 있어서 못 오르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어찌 됐든 간에 좀 그렇다 보니 지금은 이익이 좋고 이익이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반대로 이제 AI 때문에 수급이 뺏겨가지고 주가가 못 올랐었던 많이 눌려 있었던 그런 저평가돼 있었던 그런 국가든 종목이든 업종이든 요쪽들로 좀 자금이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게 지금 글로벌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한테도 좀 적용이 될 텐데 이게 적용이 되다 보니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반도체만 그동안 갔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만 실적이 좋았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또 아닙니다. 반도체 외의 섹터도 지금 실적이 좋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 외의 실적이 좋다라는 걸 보면은 현재 이익 상향 비율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이외의 섹터의 이익 수정 비율이 2021년도 5월 이후로 최고 수준으로 개선 중이래요. 이거는 유럽 증시랑도 좀 비슷하죠. 유럽도 22년도 코로나 회복기 이후로 최고 수준까지 이익이 올라왔다라고 앞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있었잖아요. 이것처럼 지금 21년 5월 이후로 최고치까지 이익 수정 비율이 상향 비율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는 좀 비슷한 흐름인 것 같긴 합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인 거죠. 네, 그래서 5월 이후로 최고 수준으로 거의 이제 5년 만에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고, 보시다시피 21년도 이때 수준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결국 이 말은 뭐냐? 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상향이 되고 있고 반도체 외 섹터들도 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데, 근데 최근까지는 거의 반도체만 올랐었고 그 외 섹터들은 다 안 올랐었잖아요. 주가가 이미 많이 빠져 있고 고점 대비해서 지수랑 같이 쭉 밀려가지고 반토막 나 있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돈 벌 준비는 돼 있는데 수급이 아직 받쳐주지 않은 그런 상태였었기 때문에 이제 슬슬 좀 자금들이 분산이 되면서 실적이 좀 괜찮은 그런 sektor들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괜찮은 섹터들로 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금리 인하가 아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또 일부 후퇴가 되면서 좀 성장주단에 있는 섹터들, 뭐 바이오라던가, 그리고 바이오도 사실 이익 추정치가 꽤나 상향이 되는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심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바이오랑 그리고 우주항공이라던가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네, 이쪽들에 대해서도 수급들이 좀 강하게 최근에는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코스닥, 그 코스피 이전에도 한번 그 머니쇼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코스피가 워낙에 반도체가 이익 추정치가 빠르게 상향이 돼서 그렇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익이 또 상향이 되고 있거든요. 이익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뭐안 좋아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워낙 지금 더 이제 이런 숫자가 매력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니까 이쪽으로 많이 몰렸던 건데, 결국은 코스닥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코스닥이 아니더라도 이제 이거에 좀 밀려가지고 안 좋았던 그런 섹터들도 이제는 좀 이익을 보면서 돌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수급의 환경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종목 장세에 대한 조건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인 건데, 이거는 IM증권에서 이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이제 2017년도 사이클이랑 지금이 되게 비슷하대요. 여기서 분석을 한 거는 2017년도에 반도체 사이클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보면은 코스피 200이랑 코스피 200의 동일 가중지수를 좀 비교를 한 그래프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에는 코스피가 고점 부근에서 한 3개월 동안 횡보를 했었대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금이 아래로 퍼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종목 장세 순환매가 그때 코스피가 이제 지수가 횡보를 하면서 좀 형성이 됐다는 거죠. 순환매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17년 11월부터 18년 1월까지 보면은 코스피 200이 딱히 뭐 고점을 경신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이탈해서 이제 뭐 저점을 깨고 하락 추세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코스피 200은 이제 횡보를 했었는데, 코스피 200의 동일 가중 지수를 이제 대입한 거를 보니까 코스피 200은 횡보하는 동안에 동일 가중 지수는 오히려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거의 전고점 대비해서 올라간 것만큼 2배 정도 올라간, 네, 그런 형태도 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를 봤을 때 지수는 그대로였어도 순환매가 좀 형성이 되더라라는 내용이었었고, 지금도 아마 그때와 비슷한 어떤 형태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만약에 코스피에서 삼전닉스가 지수를 끌고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강한 모멘텀이 형성이 됐다면은, 그러면은 사실상 순환매가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또 이전처럼 똑같이 삼전닉스로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개인 자금들 못 들어가잖아요. 거의 사실상 좀 차단돼 있는 상태고, 거래 대금도 너무 많이 죽어 있는 그런 상태고,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거의 지금 최근에 쏠림을 만들었던, 그리고 삼전닉스를 끌어올렸던 그런 자금들은 대부분 개인들 자금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이 사실상 들어오는 게 차단된 그런 형태에서는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이전처럼 미친 듯이 끌어올려주지 않는 이상은 이전만큼의 상승을 만들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삼전닉스 등치가 되게 커요. 시가총액도 엄청 크고, 이렇다 보니까 이거를 끌어올리려면은 되게 많은 자금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들어오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태인 거죠. 모멘텀이 뭐 새로운 게 있냐라고 하면 아직까지 새로운 건 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사실상 새로운 수급들 유입되는 게 좀 차단이 돼 있는 상태고, 이러니까 당분간은 좀 고점을 경신하는 형태보다는 조금 박스권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좀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코스피, 코스닥
이 최근에 동시에 급락을 한 상황에서 코스피 쪽에 쌓인 뭐 신용잔고나 레버리지 그리고 극단적인 쏠림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확산으로 넘어갈 수가 없고 반도체 PER이 과도하게 낮아져서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만 동시에 추세적인 반등도 어렵고 이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확산이 이어지는 확산이 지금 지속되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더라라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수가 횡보하는 상황에서 종목 장세, 그러니까 순환매로 넘어가는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때 2017년도 반도체 사이클이랑 좀 비슷하게 지금 8월부터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죠. 고점 경신을 못하고 있죠. 저점 찍고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고점 경신을 못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코스피 200의 동일 가중지수는 오히려 전저점 만들고 나서 반등이 나와서 오히려 전고점을 이제 돌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이랑은 조금 다른 거죠. 순환매가 실제로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게 2017년도 반도체 사이클이랑 비슷하게 지금은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는 IM증권에서는 앞서 그 유럽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랑 좀 비슷하게 이제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는 이익 전망치가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많이 눌려 있는 이런 섹터 안에서 좀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이익 전망치 상향 섹터 탑 5를 좀 제시를 했거든요. 네, 보면은 일단 IT 하드웨어 당연히 빼놓을 수는 없겠죠. 뭐 아무리 삼전닉스가 못 가더라도 이익이 좋은 거는 매한가지니까. 네, 그리고 운송 섹터, 그리고 에너지, 기계, 조선 네, 이쪽 sek터들이 일단 한 달간의 이익 증가율이 상당히 높대요. IT 하드웨어는 뭐 거의 이제 14% 올랐고 운송은 9%, 10% 가깝게 올랐고 에너지도 9% 넘게 올랐고요. 기계 쪽도 9% 넘게, 조선은 9% 넘게 마찬가지로 이익 증가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면 IT 하드웨어 쪽에서는 삼성전기, LG이노텍, 심텍, 대덕전자, 한화비전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탑5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운송 쪽에서는 대한항공, HMM, 페노션, 뭐 아시아나항공, 현대글로비스 네, 이런 종목들이 이름을 좀 올리고 있고 에너지 쪽에서는 SK이노베이션, S오일, SK, HD 현대엔솔, S&T 에너지 그리고 기계에서는 LS 일렉트릭, LS, HD 현대건설기계, HD 건설기계죠. 네, 두산에너빌리티, 효성중공업, 조선 쪽에서는 HD 현대, 한조,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STX엔진 뭐 이런 기업들이 있더라라고 이제 좀 그 퀀트로 분석을 리스트업을 해놨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시장이 우리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실적에 대한 또 모멘텀이 먹히는 시장이거든요. 제가 이제 시장이 좀 호재가 먹히는 시장 그리고 이슈가 해석이 되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빠지고 진짜 급락하는 시장이고 진짜 안 되는 시장이면은 어떤 호재가 나와도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주가가 반응을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런 호재들이 반영을 해요.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또 이제 세론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 전까지는 그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를 좀 올리고 주가가 실적이 나오면 주가가 이제 세론 나오는 경우들이 많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전까지는 그래도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그리고 호재 뉴스들이 있으면 주가가 또 튀기도 하고 이런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뭐 실적이 아직까지 그 발표가 안 됐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은 좀 한번 이제 좀 보시는 게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꽤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심텍이나 삼성전기나 뭐 이런 기업들은 실적 발표 이미 했잖아요. 실적 잘 나왔습니다. 되게 잘 나왔고 앞으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되게 높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주가 흐름 상당히 좋은데 이런 종목들 말고 아직까지 실적 발표 안 하고 그 기대감은 여전히 형성되고 있는 기업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을 조금 보시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참고는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굳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종목군들이 아니더라도 코스닥 내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코스닥 기업들 내에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기업들은 좀 반응을 해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오늘도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되게 셌잖아요. 근데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기업들이 주가가 실제로 더 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을 조금 추려가지고 보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까 보니까 정부에서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시는 메가 프로젝트 2차 회의 이거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그 반도체 펀드, 반도체 소부장을 지원하는 5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좀 포함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감안을 하면은 반도체 소부장주들한테도 당연히 모멘텀이 될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 플러스 이제 곧 있으면 실적 다음 주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실적 엄청 많이 발표합니다. 다 우르르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좀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니까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했을 때 실적 기대감까지 있는 네, 그런 기업들은 조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기업들을 그러면은 볼 수 있어요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좀 찾는 방법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그냥 계속해서 이제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 꾸준히. 근데 나는 지금 와서 이전 것들 좀 돌이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우리가 신뢰도 있게 볼 수 있는 거는 결국 리포트거든요. 증권사 리포트. 네, 근데 네이버 증권이나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그 내용 검색이 있어요. 내용 검색으로 뭐 추정치 상향 혹은 뭐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단어 키워드들, 추정치, 이익 추정치 상향 혹은 목표 주가 상향 뭐 이런 것들을 좀 검색을 해서 필터링을 해서 찾아보시면은 반도체 섹터 내에서 찾아보시면은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좀 필터링을 해서 보시는 것도 지금은 좀 종목 선택을 하는데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코스닥이 너무 세잖아요. 그래서 코스닥은 사실 또 많이 올라오기도 해가지고 살짝 매물대 부근까지 또 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조금 이제 쉬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구간까지 또 오기는 했어요. 왜냐면은 딱 그 지금 오늘 854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이 850에서 한 800, 여기가 어디죠? 870? 요 정도 포인트 사이가 이전에 조금 많이 머물렀던 그런 매물대 부근이란 말이에요. 보시면은 뭐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네, 보시면 되게 많이 툭툭 걸리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요 구간이 조금 이제 한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거는 감안을 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워낙 또 세게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쉬어가는 게 코스닥이 꺾인다라는 의미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섹터별로 순환매는 돌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얘 좀 눌렸을 때 순환매니까 얘 올랐다가 다음 날에는 얘 눌리고 다음 날에 다른 애 오르고 그리고 그 올랐을 때 또 그 다음 날에는 얘 누르고 또 다른 애 오르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눌렸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좀 종목 선택을 하는 게 코스닥 내에서 좀 괜찮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